네, 안녕하세요. 리비아한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상상마당 클론 코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번 클론 코딩에 할 부분이 바로 이 영역에 있는 검색이죠. 상상마당 검색 버튼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검색이 뜨고요. 여기에서 검색을 등록해서 확인을 누르면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언로까지 뜨는 걸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X를 누르면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소 흔들리긴 하지만 돋보기 버튼을 저는 좀 같은 위치를 좀 맞춰서 한번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보이는 아이콘이 있죠. 돋보기 버튼과 X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아이콘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아이콘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 아이콘 들어왔고요. 검색할 때 원하는 단어 클로즈 검색하면 X가 뜨고요. 클릭하셔서 SVG 복사하신 다음에 파일 하나 생성하겠죠. 파일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파일 ico_close .svg 해주시고 컨트롤 V 하셔서 저장해 주신 다음에 전에 돋보기 있으니까 서치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서치라고 하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돋보기 아이콘을 파일 복사 파일 뉴 파일 ico_search.svg로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각각 시켰어요. 제가 이전 시간에 git을 커밋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git을 커밋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커밋을 할 때 목적에 맞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이쪽은 뭐 쌌으니까 쌌을 수정됐다고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쌌스 영역만 지정한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스테이지 등록하고 메시지를 여기서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fix scss라고 할게요. fix 헤더죠. 그래서 헤더 만들고 있었으니까 헤더 수정한 파일들이다 해주고요. 자, 여기는 CSS 추가됐으니까 여기도 컴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fix 컴파일 한 거다 넣어주고요. 자, 첫 페이지니까 요것 또한 fix 헤더죠. 헤더를 고쳤습니다. 자, 이미지 추가됐으니까 요거는 그냥 모두 다 스테이지 올려서 add images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올렸으면 전부 다 싱크 체인지에서 푸시를 다 넣어서 이렇게 스테이지 올리면서 메시지를 따로 작성할 때는 전 GUI 방식을 좀 선호합니다. 자, 자치 돌아와서요. 아이콘까지 했으니 이제 HTML 좀 볼 텐데 우선은 닫기 열기를 보니까 팝업이 좀 떠야 돼요. 그래서 팝업으로 감추는데 팝업을 저는 다이얼로그 태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태그를 해서 열고 닫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구조도 만들어 줘야겠죠. 우선은 이 메뉴 오른쪽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마크업 순서를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유틸리티는 따로 앱솔루트로 갔기 때문에 이 패밀리 사이트의 형제로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버튼을 놓을 거고요. btn search라는 것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없기 때문에 aria label을 통해서 대체 텍스트를 대신 넣을게요. 검색이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로 띄울 거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다이얼로그 태그를 만들어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인풋에 서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또 똑같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곳으로 옮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개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디자인이 같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 붙이게 해주겠습니다. 다이얼로그는 처음에 디스플레이 넌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픈 속성을 줘서 이것을 미리 본 다음에 CSS 스타일링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닫기 버튼도 필요하죠. 검색했으면 닫을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버튼을 btn clos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텍스트를 aria label로 대신 줄게요. 닫기라고 주겠습니다. 데이터를 따로 전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폼으로 감싸는 게 좋겠죠. 폼 태그를 통해서 감싸게 될 거고요. 나중에 스크립트를 통해서 프리벤트도 걸고 그리고 여기다 핸들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숨겨주고 배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HTML로 가게 되면 자, 이 상태가 되고 이제 버튼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btn search라는 버튼을 만드는데 버튼은 버튼 사스에서 해야죠. 그래서 버튼 사스를 넘어가서 맨 밑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btn search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디자인을 하게 될 거고요. 이미지를 쓸 건데 이전 시간에 우리가 썼었던 include를 통해서 믹스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로 로드를 시켜서 만들어 주는데 파일명 써줘야죠.
search ICO search.svg만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기를 넣어주려면 디자인을 봐야 되는데 뭐 디자인이 따로 없으니까요. 제 임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OREM의 정사각형으로 쓸 거예요. aspect ratio를 통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1만 쓰게 되면 1대1 비율, 즉 가로 폭에 의해서 세로폭도 같다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버튼의 기본 자체가 우선은 보더가 있기 때문에 초기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Normalize CSS 여기에서 버튼을 초기화를 좀 시켜주겠습니다. 보더를 초기화하고요. 커서 포인터를 줘서 마우스 올리더라도 커서가 될 수 있게 해줄게요. 현재는 굉장히 협소하게 작아 있기 때문에 아이콘 자체가 작으니까 이미지 사이즈를 좀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미지 사이즈를 우리가 요 몇 번째 넣나요? 요거에 넣었죠? 그래서 요 가운데 하면서 요 사이즈를 수치를 그대로 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원하는 값을 넣겠습니다. 이게 어떠한 수치인지 이게 어떤 행위를 하는지 모르시면 이전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믹스인으로 만들어서 제어를 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딱 크게 만들었고 지금 로고 밑에 있고 얘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드로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세 가지가 같이 그리드가 될 수 있게 로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행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요 검색 버튼이 오른쪽으로 가서 스펜을 걸어주거나 행 합침을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헤더라는 클래스, 즉 레이아웃에 있는 헤더이죠. 레이아웃에 있는 헤더를 그리드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템플릿 컬럼스를 가지고 하는데 각각 나눠서 가져가야 되니까 1FR의 민 컨텐트로 해서 어차피 아이콘 하나니까 좌측에 있는 걸 1FR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병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병합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드 로우를 하나 설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를 통해서 1FR를 통해서 총 2개의 열이 있다고 만들어주고 바로 이 검색 버튼을 병합을 시켜줘야죠. 열을 각각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그리드 버튼 있죠? 이걸 딱 누르게 되면 그리드의 크기가 나옵니다. 제가 열을 2개 만들었어요. 당연히 얘가 두 번째 요소니까 오른쪽으로 오겠죠. 왼쪽에 오려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해줄 겁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해제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틸리티의 메뉴가 아니라 요 서치 버튼에 대한 메뉴가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제어하는 것보다 버튼 자체에다가 주는 게 좋아요. 근데 버튼을 여기서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 참조 선택자를 좀 씁니다. 부모가 헤더에 있을 경우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리드 컬럼을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병합을 시킬 거고요. 그리드 로우를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병합을 시켜서 우측에 두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병합이 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셀 상태의 정렬은 바로 버튼 자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얼라인 셀프를 통해서 가운데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클릭했을 때 이제는 팝업이 열려야 되는데 팝업 디자인하고 스크립트를 하죠. 오픈 속성을 미리 넣어놓게 되면 자동으로 열려집니다. 근데 이것을 가운데 배치를 시켜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럼 이 다이얼로그 자체가 여기에 딱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크기대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인풋도 마찬가지고요. 인풋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닫기 버튼을 앱솔루트로 해서 좀 날려줘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크게 전체를 덮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한 개 더 만드는 김에 계속 만들어 보죠. btn close를 하나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거의 형태는 같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복제를 해주고 이미지 주소만 바꿔주면 되겠죠. ICO close 바꿔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좀 더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원 사이트가 3 정도로 둬서 자 이렇게 좀 작게 해주겠습니다. 그 전에 너무 컸네요. 얘도 4로 줄일게요. 4로 좀 줄이고 어느 정도 맞네요. 자, 그럼 여기서 배치만 좀 시켜 볼게요. 그래서 배치시키기 위해서 이 다이얼로그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클래스를 서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치라는 공통 컴포넌트를 만들게 될 거고요. 이 컴포넌트에다가 서치를 하나 만들 텐데 인덱스 사스에서 바로 만들게요. 언더바 서치.sas를 만들 거고요. 컨트롤 클릭하면 파일 생성이 되고요. 인덱스 사스는 언더바와 확장자를 안 써도 연결은 잘 되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클래스 source를 사용하게 될 텐데 여기서 포지션을 쓰게 될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 그리고 레프트 값은 모르고요. 라이트 값은 모릅니다. 그리고 가로 크기는 알 수 있죠. 우리가 변수로 웹 width라는 걸 썼었어요. 근데 이 변수를 못 잡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변수 관련된 파일을 임포트, 즉 유즈를 시켜줘야 됩니다. 유즈를 abstracts를 참조해서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수명을 따로따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 두 개 추적 처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가로 크기가 변수명이 좀 달랐나 보네요. 웹 사이즈네요. 웹 위드스가 아니라 웹 사이즈. 웹 사이즈를 넣어주면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레프트 라이트 값을 사실 모른다고 했잖아요.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기본이. 자, 한번 볼까요? 이 다이얼로그의 기본 스타일 속성 자체가 가운데 정렬입니다. 마진 오토라서. 그래서 Y축만 넣어주고 기본적인 여백이 존재해요. 패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패딩을 좀 제거를 하고 선도 좀 없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패딩 초기화 보더 넌을 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가로 크기가 맞고 가운데 정렬 됐으니까 어느 정도 가로폭은 딱 맞을 수 있었다. 여기 보는 것처럼 딱 맞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스크롤 내리게 되면 바깥으로 나간 컨텐츠가 현재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꽉 차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우선 이것만 채워줘도 좋을 것 같다. 요 정도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위에 채워줘야 된다는 건 우선은 탑을 0을 줘야 될 것 같아요. 탑 값을 0을 줘서 위로 가게 해주고요. 배경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패딩을 위로 줬었어요. 헤더에다가. 헤더 컴포넌트 한번 볼까요? 헤더를 주게 되면 마진을 10을 줬거든요. 그럼 탑을 10을 주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패딩을 10rm에 나머지 0을 주게 되면 이 상태로 덮어지게 될 거예요. 돋보기를 오른쪽으로 포지션 놓고 나머지는 얘를 꽉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버튼의 클로즈 버튼은 앱솔루트에서 마이너스로 한번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고, 근데 위에 검색이 뜬금없이 좀 잘려 보이잖아요. 실제 사이트에서 열어보면 지금 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패딩이 아니라 좌표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를 10rm으로 날아가서 좌표로 내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보죠. 우선은 요 앱솔루트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앱솔루트를 줘서 포지션 앱솔루트로 하는데 이게 클로즈가 어디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치에 있을 때만 앱솔루트를 붙게 할 거예요. 서치라는 부모가 존재하면 나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겠다라고 해주겠습니다. 당분간 여기 혼자 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렬을 한번 해줄 건데 이 높이만큼을 줘야지 꽉 채워줄 수 있겠죠. 거기에 가운데로 오니까. 그래서 이 크기를 한번 가늠을 해보면 높이가 100픽셀이네요. 100픽셀. 10rm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얼로그는 높이가 10rm이다 라고 주게 되면 여기 맞춰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두 개를 그리드를 통해서 버튼은 조그맣게 인풋은 꽉 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통해서 1FR의 민 컨텐트를 통해서 꽉 채워주고 아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폼이 있죠? 그럼 폼에다가 그리드를 넣어야죠. 서치에다가 가는 게 아니라 폼이 중간에 있으니까 폼 태그를 선택을 할 때 그리드를 넣겠다 하면 폼의 자식들이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서 중앙 배치를 해야 되니까 이 다이얼로그 자체의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이얼로그에다가 얼라인 컨텐츠 센터 한번 넣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가운데로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껐다 켰다를 해볼 텐데 이 블럭을 껐다 켰다 하려면 이걸 좀 삭제해야 되거든요. 이 삭제를 해서 넣어보면 그대로 있죠? 새로 고침을 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상상마당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효과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대로 현재 위치 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거다. 자, 그리고 이 인풋에 대한 디자인을 좀 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풋에는 보더를 좀 넌을 해서 선이 없게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작성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포커스 됐을 때도 현재 여기 포커스 될 때 커서가 깜박거리고 좀 더 크긴 하네요. 덩치가 커서
이 밑에 선도 좀 더 있고 이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럼 인풋의 크기를 좀 더 한 3rem 정도 커주고 폰트 사이즈를 2rem 정도로 더 키워서 한번 볼게요. 자, 좀 더 키워야겠네요. 좀 더 키워서 폰트 웨이트를 900으로 해서 좀 굵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더 키워야 되겠네요. 정말 컸었네요. 자, 요 정도로 하고 요 정도로 해주면 가운데로 오면서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다. 만약 여기 아웃라인이 보기 싫으면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웃라인 런을 통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안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선이 있었죠? 요것들이 안 보여야 되니까 패딩에다가 폼이 아니라 다이얼로그에 패딩 버텀이 위에 있네요. 패딩 버텀을 한 4rem 정도 주고 선을 보더 버텀 1픽스 0.1rem 솔리드 원하는 색상 넣어줘서 좀 선을 쭉 그어보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에 선이 지금 안 그어져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면 여기 보더 넌을 한번 줬었죠. 그러면 보더를 전부 다 삭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더를 주겠다.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삭제하고 하나 남겨둔다 라고 될 수가 있고요. 좀 코드 순서가 엉망인데 살짝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밑에 선이 있고요. 작성할 수 있고요. 그럼 요것을 이쪽 위로 보내줘야겠죠. 그리고 요 X도 없애줘야겠죠. 그래서 그걸 두 개 하겠습니다. 자, 요 X 클로즈죠. 클로즈 버튼은 서치에 있을 때 앱솔루트 된다고 했어요. 라이트 0이고 탑 0이 됩니다. 오른쪽 위로 갔고요. 좀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마이너스 2rem 정도 줘서 좀 더 위로 가서 볼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닫으면 닫힐 거고 좀 갭은 있지만 뭐 더 떠들면 위에 패딩을 주면 되겠죠? 더 차이를 두고 싶다라고 하면 다이얼로그에 위아래 패딩을 주면 돼요. 그래서 4rem의 0이다 라고 주고 더 벌어질 거고 얘도 더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글씨 쓸 수도 있고 그럼 요 X 표시를 없애야 될 텐데 요 서치를 초기화를 좀 시켜줘야 됩니다. 자, 서치 초기화 시켜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사스로 가서 제가 준비한 코드가 있거든요. 여기 X 표시 없애는 코드입니다. 요 일시정지 하셔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X 표시가 없어진 상태로 보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 제어를 해야겠죠. 스크립트 제어할 때는 이 오픈이라는 자는 필요 없으니까요. 삭제를 해주고요. 클릭을 하면 떠지겠다라고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하기 위해서 HTML에 스크립트 연결을 해야겠죠. 저는 스크립트 할 때 모듈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될 거고요. JS 폴더를 만들고요. 거기에 global.js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클릭하셔서 파일 생성해 주시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듈 방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임포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져올 거예요. UI 전용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다이얼로그 하나만 제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짜고 나중에 계속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위치 기준으로 UI 폴더를 만들 거고요. 그 안에 다이얼로그가 아니라 서치 대문자로 하겠습니다. 대소문자 구문에서 search.js를 만들게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주고요. 이제는 이곳에 실행을 시켜야겠죠. search라는 익스포트 된 함수명을 가져올 거고 여기서 바로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역으로 쓸 수 있는 JS인데 나중에 서치가 없을 경우도 대비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를 할 건데요. 어로 펑션을 이용해서 익스포트를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서치를 함수명으로 쓰고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큐먼트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바로 열어야 된다, 검색해야 된다, 닫혀야 된다. 그래서 요 각각을 따로 선택을 해도 되고 다이얼로그도 대상이 되니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우선 btn 서치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소속을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헤더에 있는 btn 서치를 변수로 만들어줘서 오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픈 EL, 오픈 엘리먼트. 클로즈 엘리먼트도 할게요. 클로즈 엘리먼트는 서치에 있는 btn 클로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서치 엘리먼트라고 했습니다. 서치 엘리먼트는 서치에 있는 btn 서치인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야 되고 다이얼로그도 잡아야죠. 서치 다이얼로그라고 해주고요. 서치 이건 버튼이라고 했습니다. 버튼 서치 버튼
서치 다이얼로그는 클래스 서치가 되겠죠. 그럼 클래스 서치 다이얼로그에 있는 버튼이니까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서치 버튼만 조회하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할 거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오픈 엘리먼트를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클릭을 하면 내가 어떤 기능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열겠다라는 거죠. 열겠다. 그러니까 다이얼로그가 열게 되는데 여는 방법은 서치 다이얼로그를 어차피 서치 여기 함수니까 그냥 다이얼로그를 해도 되겠네요. 다이얼로그를 하고요. 이거는 버튼 그러니까 서치라고 합시다. 서치 버튼이라고 두면 될 것 같고 다이얼로그 자체를 선택자로 둘게요. 다이얼로그를 쇼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내장 함수거든요. 내장 메서드이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전용 메서드입니다. 다이얼로그를 열겠다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보게 되면 이렇게 열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스크립트 에러가 났거든요. 자, 서치 다이얼로그가 없다. 네, 요거를 수정해서 이것도 수정해야죠.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열리는 걸 볼 수 있고요. 닫기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엘리먼트를 해야 되죠. 자, 요거를 그대로 복제하신 다음에 클로즈 엘리먼트를 클릭할 때는 여기에다 클로즈 메서드를 써주시면 닫기가 됩니다. 열고 닫고가 각각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비틀비틀 거리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비틀거리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의 위치를 정교하게 옮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시티를 임의로 좀 주고요. 얘를 이 버튼 자체를 좀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btn close 자체를 이 폼에 있는 이 서치 버튼 자체를 위로 좀 올려주겠습니다. 트랜슬레이트로 옮겨줄게요. 트랜슬레이트를 통해서 0에 마이너스 10 픽셀 해서 얘를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인라인 스타일로 줘야겠네요. 여기서는 인라인 스타일로 트랜슬레이트 해서 0에 마이너스 10 픽셀 해서 정교하게 옮겨져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되겠네요. 네, 요 정도. 35픽셀을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버튼 사스로 가셔서요. 버튼 사스에서 클로즈 있죠? 클로즈. 근데 서치에 있을 때 클로즈가 어떻게 할 거냐? 요것은 바로 클로즈가 아니죠? 네, 여기에서 서치 했을 때 btn 서치가 서치 안에 있으면 트랜슬레이트가 0에 마이너스 3.5 REM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소속에 따라서 얘 위치가 바뀌도록 해줍니다. 자, 그러면 껐다 켰다 하더라도 동일한 위치에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상이하죠, 위치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 전체적으로 여백을 동일하게 한번 줘보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그냥 두시고 열렸는데 이 위에 여백을 안 주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선 두고 다이얼로그, 서치 다이얼로그로 가셔서 패딩을 아래만 다시 줘보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아래만 다시 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됐죠? 그리고 X 버튼만 좀 더 위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살짝 내려주고 다시 한번 다이얼로그 오파시티를 0.5 정도 살짝 주고요. 이 버튼 자체를 인라인 스타일로 트랜스레이트를 0에 마이너스 10 픽셀로 해서 살짝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5픽셀만 올라가면 되네요. 그러면 버튼의 서치에 5픽셀이니까 0.5 REM을 마이너스로 넣게 되면 껐다 켰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맞추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열고 닫기는 만들어졌어요. 다시 스크립트로 가보면 우선 열고 닫기 되었는데 이제는 요 검색을 넘겼을 때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넘기는 거 하나, 그 내용이 없을 때 경고 메시지를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인풋도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다이얼로그에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풋은 다이얼로그에 있는 그래서 그냥 인풋을 하나 잡으면 되겠죠. 인풋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클릭을 했을 경우에 클릭은 서치 버튼을 서치 버튼을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클릭을 하면 밸류가 인풋에 밸류 값이 존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조건식을 통해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부정연산자를 통해서 참일 때만 if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부정을 통해서 통과가 되게 반전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alert을 통해서 메시지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클릭해서 그냥 누르게 되면 검색어 입력해 주세요. 뜨게 되고요. 세로 고침 일어나죠. 폼이기 때문에 세로 고침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프리이벤트 디폴트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를 잡고 세로 고침을 방지하기 위한 프리이벤트 디폴트에서 이벤트 상태를 초기화를 시킵니다. 무쓸모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좀 흔들리는데 이것도 한번 더 봐야겠네요. 우선은 클릭하고 하면 내용이 있으니까 경고가 없고 여기서 클릭하면 입력해 주세요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세로 고침해서 여기 흔들리는지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인풋의 폼에다가 오파시티를 여기에다 거는 게 아니라 다이얼로그에 오파시티를 걸겠습니다. 0.5 걸어주고요. 너는 왜 다시 올라갔니? 그래서 인풋이 아니라 버튼을 가지고 트랜슬레이트를 없애고 좀 더 10픽셀. 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5픽셀겠네요. 5픽셀. 자, 여기 서치에 아니라 버튼에 5픽셀이 증가를 했다. 다시 보면 클릭하면 그대로고요. 작성했을 때 넣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했을 때 넘겨주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이동을 시킨다면 파라미터를 넘겨도 되고요. 그거는 뭐 개발자분들이 하는 거니까 물론 저기 멀티 페이지를 했을 때 파라미터를 넘겨줄 수도 있겠죠. 페이지를 이동하겠다. 로케이션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죠. 보통 헬리프로 많이 이동을 시키긴 하죠. 헬리프 이동을 시키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이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클릭을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변수를 우선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nst is value라는 것을 인풋에 value 값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밑에가 놓을게요.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value가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is value 값을 데이터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주소에서 파라미터 값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파라미터 값을 search word라고 했습니다. search word 키워드, search 키워드를 넘겨주는데 요 값이 is value 값이 들어가서 넘겨주겠다라고 해보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입력 상태에서 넘겨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요 물음표는 삭제해주고 다시 실행을 시키고 여기서 검색어를 입력했어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자, 세로 고침이 되면서 위에 보면 파라미터로 물음표에서 search 키워드는 요 블라블라가 들어갔다라고 나오게 되죠. URL이 요 앞에 붙긴 할 거예요. 바로 가기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URL을 붙이면 더 좋겠죠? URL이 search detail 아니라 search result.html로 가겠다. 저 HTML로 작업하니까 HTML로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얘를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페이지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그 값을 나중에 객체화를 시켜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URL 서치 파라미터인가요? 그걸로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정리하면 뭐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요 함수가 무조건 실행되는 건 아니라서 현재는 상관이 없어요. 요 각각의 요소가 존재할 때로만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페이지가 로드가 되자마자 실행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요소 검사를 미리 해주는 게 좋은데 현재에서는 뭐 그게 딱히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가 URL을 받아서 키워드를 넘겨준다고 했을 때 여기서 처리하는 것보다 뭐 개발에서 좀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개발까지 들어가서 할 때 여기에서 따로 키워드를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키워드랑 URL을 받는 게 좋겠죠? URL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며 키워드는 이걸 리턴을 시켜주던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넘겨주고 나서 리턴을 가던가 뭐 리턴을 여기서 바로 그냥 클릭했을 때 리턴 값을 요 키워드만 이렇게 넘겨주던가 아니면 빈 객체로 해서 객체를 통해서 빈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에 담아서 이것다 객체 데이터를 넘겨준다던가 아니면 키워드만 따로 넘겨준다던가 해서 받아주면 될 것 같고, 여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URL만 받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URL을 받아서 여기다 URL만 설정해주면 여기다가 URL 넣어주면 알아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곳에 우리가 URL 넣을 때 이제 이동할 페이지를 써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esult.html이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비어있지 않다 넘겨주면 이제 result.html로 이동을 하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저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디테일한 것은 개발자랑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요거까지 만들어주는 건 좀 오버다. 그냥 너는 유효성 검사만 해라.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 뭐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넘겨줄지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걸 또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고, 사실 파라미터 넘겨줘도 요 객체를 어떻게 받을지를 그것도 개발자랑 얘기를 또 해줘야겠죠. 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어떤 데이터 핸들링이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저기 전달할 때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오류 핸들링 정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나아가면 지금 확인 다음에 또 새로 고침이 됐죠? 그래서 확인 다음에 새로 고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입력해 주세요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바로 끝났거든요. 여기서 함수를 종료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턴을 줘서 함수를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한 번 더 그럼 해볼까요? 자, 여기 다시 제대로 페이지를 돌아와서 입력하지 않았어요.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함수가 종료돼서 안 됐고요. 좀 더 나아가면 여기에 포커싱을 두는 게 좋겠죠. 다시 입력을 해줘라고 했으니까 포커싱까지 둔다고 하면 리턴 되기 전에 포커싱을 둬야 되니까 인풋에다가 해야죠. 인풋에다가 포커스 이벤트를 주어서 포커스를 주어서 이제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 확인 누르면 여기를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X를 누르면 또 나가고 여기도 바로 포커스가 알아서 되고, 그러니까 다이얼로그는 바로 포커스가 되니까요. 열고 닫기 하면 바로 포커스가 자동으로 되는 게 다이얼로그의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검색까지 검색란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좀 스크립트도 간단하게 좀 해보았는데요. 이게 스크립트 그리고 사스를 통해서 다이얼로그 한번 꾸며보았고, 다이얼로그 태그를 제어할 때는 show와 close가 있고 좀 더 나가면 show 모달이 있거든요. 모달은 백드랍이 같이 생성이 되는 거라서 현재 디자인과 맞지 않아서 쓰진 않았습니다. 자, 그 외에도 더 보완할 게 있으시다면 개별로 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제작한 방식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는 뭐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작업자 성향에 따라 다르고 현재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작업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코드는 채널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